그래서 절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기간이 짧은 돈은 주식 투자에서 실패를 부르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씨앗 인베스트 빅토리 박상배입니다. 공교롭게 어제 미 증시가 이 주제 때문에 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빠른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시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이 어제 상당한 큰 포인트로 마이너스 3.3%라고 하는 꽤 큰 수치로 어제 깊게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증시가 지금 많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미 연준, 여기서 시장은 뭐가 싫어하냐면은 예측되지 않는 시나리오를 별로 안 좋아해요. 여기서 굴비는 아니겠지만, 그죠? 조기 금리 인상. 좀 더 빨리, 생각보다 2023년도부터 금리 인상을 들어가겠다고 예상을 했는데, 그것도 하반기에 한다고 했는데, 이제 상반기에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미리미리 여러분들 대비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당초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라고 어때요? 이분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어때요? 이제부터 대차 대조표를 주의한다는 말은 뭐냐면 부채로 인한 여러분들의 어떤 이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으니 대비를 잘해서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부채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언급하는 거겠죠. 금리 인상 예고한 2절. 자, 전 세계 증시는요, 왜 그냥 서로 경쟁을 할까요? 한국의 금리가 메리트가 있어야만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투자가들이 미 증시로 가는 현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선제적 대응이라고 하죠. 이거를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미 증시 금리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우리나라는 2단계 금리를 올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가면 1.25%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는요, 이게 기준금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출금리는 벌써 4에서 6% 사이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모기지론이라든지 이런 금리들 보면 엄청난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여기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부동산도 세종을 비롯해서 평촌 이렇게 뜨거웠던 이곳은 지금 집값이 떨어져 가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여전히 강남의 블루오션 지역들의 핫플레이스는 여전히 최고가로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래량이 줄면서 부동산의 거래량이 끌면서 비싼 가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상투가 아닐까라고 하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죠. 그래서 부동산은 단순하게 금리만을 가지고 부동산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결국 공급량이 늘어나면 공급량 폭탄하고 금리 인상하고 그리고 어떤 시장의 조치가 있었을 때 무섭게 시장은 폭락할 수 있다는 점이 무서운 거죠.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금리 인상. 이게 왜 일어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유동성 잔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난 지금 현재 경제 성장이나 보다는 돈을 너무나 뿌려버려서 화폐가치 하락이 있었던 거죠. 화폐가치 하락이란 말보다 급락이 맞죠. 급락. 화폐가치 급락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시소게임에서 실물자산이 전 세계적으로 실물자산이 원자재 폭등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제 화폐가치를 급락했던 것을 올림으로써 화폐가치 본래 가치를 회복시켜주고 있는 중이다 라는 측면이 좀 어떻게 보면 또 현실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2017년도 3.3% 전후였던 이 금리를 바로 올라가서 빠르게 올라가면 시장의 충격은 너무 클 것이고 이때부터 연착륙으로 조금씩 올라가면서 기업의 실적과 함께 그 다음에 코로나 오미크론이 종식되면서 위드 코로나 위드 오미크론이 되면서 결국은 시장이 함께 동방천장해야만이 그 리스크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는 이 금리 인상이라는 하도가 부동산하고 증시, 주식이 두 개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동산이 주식보다 금리 인상 때문에 좀 더 여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위가 좀 다르거든요. 사람들이 집 쪽으로는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통 서울의 지인들 봐보면 몇억 대의 금리가 그 자산을 가지고 부채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 1%만 올라도 부담이 꽤 많습니다. 0.5 기준으로 따지면 벌써 0.75가 오른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금리가 우리의 생각하는 속도보다 2.0이 빨리 된다 하면은 대출 금리의 오르는 속도는 더 빨리 오르거든요. 은행들이 금리를 올릴 때 보면 금리를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고요. 올릴 때는요, 사정없는 속도로 올립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건 기준금리 이야기지, 대출금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오릅니다. 특히 1금융권보다는 2금융권이 금리 올리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이나 뉴스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계에서 차지하는 이 이자를 내는 돈이 많아지게 되면 어떤 악순환이 일어나냐, 금리가 올라가서 만약에 생활비의 20%에서 30%를 차지하게 되면 경제에는 소비가 엄청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경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금리 인상발이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만이 금리 인상을 지금 금리가 6%가 넘어갔거든요. 러시아는 벌써. 근데 잘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금리가 가장 높은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경제가 문제없이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러시아는 여러분 자원이 풍부한 나라다. 천연가스, 원유, 유가 100달러를 올라간다 하니까 유가 30달러도 안 되는 러시아가 그때는 너무나 힘들었는데 똑같은 양을 공급하고도 70달러를 더 벌게 됐으니 금리 조금 오른다고 해서 그다지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올랐는데요. 각 회사별로 월급을 15%씩 올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상 전혀 영향 안 받겠죠.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이자는 1% 올랐는데 우리 월급은 15% 올랐다.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가 월급쟁이들이 흔들리지 않죠. 근데 이런 느낌으로 지금 러시아에 올라갔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다르게 러시아는 고금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가 잘 돌아가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발 빅폭탄 우려로 은행 대출 장벽 높여 대응하겠다. 왜요? 이제 자산이 건전하지 않는 개인과 회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악성 채무가 발생될 가능성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래도 무슨 경험이냐? IMF, 서브프라임의 경험이 있어서 부실 채권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최소로 하기 위해서 이런 대응의 논리가 많이 은행권에서 준비가 되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금융을 빌려주는 곳에서는요, 빌려줄 때는 상당히 부드럽게 빌려주고요. 그것을 받아낼 때는 좀 더 엄격한 잣대를 작용한다는 점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영끌을 했는 사람들은 지금 많이 리스크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부동산이 조금 매체가 있는 분들이라면 혹시 모르니 한 채 정도는 팔아서 유동성을 확보해서 나머지 세 채라도 지키시는 방법으로 저는 좀 보수적인 전략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투자 원칙에서 CR 인베스트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9대 원칙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CR 인베스트에서 투자 원칙이 있습니다. 9대 원칙이 있잖아요. 9대 원칙에서 본, 여, 산, 할, 아, 비, 당, 현, 조 이렇게 해서 9가지를 말하는데 결국은 이 주식시장에서 매일매일 인세인 머니라고 미친 돈에 자기의 영혼이 털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HTS, MTS 이 시세가 시시각각 움직이는 이 숫자의 현혹이 되면 결국 영혼이 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 원칙 첫 번째가 뭐냐면 투는 아니에요. 투여가 아니라 본. 결국 본업을 열심히 해야 된다. 본업을 통해서 장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는 투자해야 된다는 중요한 원칙을 갖고 있죠. 자,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두 번째 철학. 여는 뭐냐면 3년 여유자금입니다. 자, 금리 인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시장에는 돌발악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자금이 1년 이내의 자금은요. 결혼자금, 전세자금 이런 자금들은 1년 뒤면 주식이 오를 거라는 가정하에 투자하기 때문에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어때요? 시장이 이렇게 가다가 오히려 이렇게 갔다가 다시 회복되겠지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떨어져 버렸는데 하필이 내 돈이 필요한 날짜가 이 타이밍이 돼버리면 마이너스 계좌가 40% 났을 때 1억을 투자했는데 오히려 4천만 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악순환에 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매도했고 4천 아니고 또 빚내가지고 어때요? 1억을 메꿔가지고 전세자금 메꾸는 이런 악순환에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기간이 짧은 돈은 주식 투자에서 실패를 부르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여러분이 힘들게 영끌해서 투자한 돈들의 생명을 더 단축하는 거다. 이해되셨으면 손가락 1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가급적이면 3년 여유자금을 가지고 중간중간에 어떤 돌발악재가 생길 수 있어서 우리의 계획대로 다르게 시장을 흘러갈 수 있다. 하지만 결국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결국 시장은요. 뭐가 됐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결국 주가의 등락의 시야를 뺏기면 결국은 그 사람의 미래 주식 승률은 많이 떨어집니다. 이 등락을 신경 쓰게 가지고 이 기업의 실적이 그 다음에 미래 파이가 커지는지 커지지 않는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며칠 전에 3조 달러가 돌파됐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여러분? 애플이라는 기업이 3조 달러 돌파했습니다. 이 3조 달러를 돌파해서 근데 이 애플 기업이 2025년도에 애플카를 무인자동차 전기차를 출시한다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엄청나게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가? 또 다른 아이폰, 또 다른 뭐라고 할까요? 아이차? 제가 가칭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또 다른 아이차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테슬라하고 다른, 현대차와 다른 또 다른 컨셉트카, 이 아이차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시장의 기대감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 애플카에 납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 있는 기업들이 많이 오르죠. 그 중에 하나가 인포뱅크였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이쪽 업종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왜? 이 회사가 2025년도에 가칭 아이차를 만들어내려면 수백조, 500조 이상의 자금을 투여해서 결국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산업의 파이는 커질 수밖에 없다. 요 색깔에 주목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주가의 등락에 감정을 뺏기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일희일비하고 근시안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런 엄청난 10배거 종목, 그러니까 1000% 나는 종목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